뭐 못 먹을 거라도 탔어? 오늘은 600명의 남성들을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는 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630년에서 1650년 사이 이탈리아 전역에서 공작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남성들이 의문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성들은 평소에는 매우 건강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복통, 갈증, 구토증의 증세로 악화되다가 마지막에는 탈수 증상을 보이며 죽어갔습니다. 지병도 없이 건강하던 남성들이었고 함께 살고 있던 가족들이 멀쩡했던 것으로 보아 전염병도 아니었는데 20년 사이에 같은 증상으로 사망한 남성이 600명이 넘어갔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모두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지만 그 이외에는 별다른 공통점도 딱히 타살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리고 1650년 후반 뜬금없이 화장품을 팔던 한 여성이 살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심지어 그녀가 살해했다는 사람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평범하게 화장품을 팔던 그녀가 왜 살해 혐의로 잡혀간 걸까요? 자, 우선 그녀의 이름은 줄리아 토파나. 이 줄리아 토파나는 1620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태어나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1633년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고아가 된 그녀는 어떤 경위에서인지 약사들 사이에서 자라게 되었고 약과 관련되어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아쿠아 토파나라는 이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를 생기있게 만들어준다라고 광고했고 화장품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줄리아는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로마, 나폴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줄리아가 파는 화장품이 조금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우선 이 화장품의 정확한 이름은 니콜라오 성인의 만나였습니다. 이 이름은 기독교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니콜라오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전부 자선 사업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돈으로는 충분치 않았는지 더 많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대주교가 사망하게 되었고 후임자를 막 고르고 있을 때쯤 갑자기 주교들에게 다음날 가장 먼저 교회에 오는 니콜라오가 내 맘에 딱 든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한 니콜라오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선 사업을 하던 니콜라오였습니다. 니콜라오는 교회에 1등으로 입성하자마자 다이렉트로 주교가 됩니다. 무려 하나님의 원픽으로 33살의 나이에 주교 자리에 앉은 니콜라오는 주교가 된 이후에도 선행을 이어나갔고 선원들을 많이 구해서 항해사의 수호 성인이 되기도 했고 동시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도우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수호 성인이 되기도 하고 푸죽한 창고에 갇혀있던 어린아이들을 구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성인이라는 굉장히 다양한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뛰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인망이 높고 유명하셨으면 우리 모두 현재까지 이 니콜라오 성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니콜라오 성인의 또 다른 이름은 산타클로스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따라하면서 축일에 가난한 아이들이나 이웃에게 선물을 하기 시작했고 이 관습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현재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서로 선물을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 이름이 산타클로스의 만나가 되는데 그렇다면 만나는 무엇일까요? 만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음식인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약간 비슷한 결의 음식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신이 내려준 음식이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즉 니콜라오 성인의 만나라는 것은 산타클로스 같은 아주 고귀한 성인이 보낸 자비로운 음식과 같은 화장품이다 라는 뜻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 화장품의 사용법이 좀 더 독특합니다. 바로 바르기만 하고 절대 먹지 말 것. 근데 이거는 화장품이니까 당연하죠. 이 뒤에 뭔가 따라 붙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듬뿍 바를 것. 자, 이후 시간이 지나자 기이하게도 그녀가 사업을 확장하는 곳마다 젊은 과부가 점점 늘어났는데 화장품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화장품의 정체는 바로
독약이었습니다. 사실 줄리아 토파나는 1633년 팔레르모에서 남편 프란시스를 살해한 토파니아 다다모의 딸이었고, 어머니가 남편 살해 혐의로 처형이 되자 줄리아는 어린 시절 약사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토파나는 어머니에게서 독약의 제조법을 배웠던 건지 약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식을 쌓았던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희대의 천재라고 불릴 만큼 약과 관련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약을 만들어 팔면서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리기로 합니다. 바로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는 여성들을 구해주는 거였어요. 사실 줄리아가 정확하게 이것을 노리고 독약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반에 이 화장품을 사갔던 사람들은 남편에게 학대받고 고통스러워하던 여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여성들의 지위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절대 권력을 잡을 수 없었고 이혼은 꿈도 꿀 수 없었으며 귀족들 역시 딸을 정략 결혼시켜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딸이라 함은 그냥 집안의 재산이었던 거죠. 이런 시대에 줄리아 토파나는 독약을 대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처형당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독약을 화장품처럼 만들어서 위장해 판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화장품의 주요 성분은 납, 벨라도나 그리고 비소입니다. 비소는 기원전 4000년경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청동에서 발견될 만큼 오래된 원소입니다. 비소 청동이라고 하는데 1208년 독일의 주교이자 과학자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에 의해서 분리되어 발견된 이후 역사적으로 비소는 다양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초록색 염료를 만드는 데 쓰이면서 페인트, 물감, 옷, 벽지, 커튼, 카펫 등에 사용되었고 색도 예쁜데 이 염료로 집을 물들이면 이상하게 해충도 없어지고 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살충제나 쥐약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소로 만든 이 초록색 염료가 외국에서 독하면 초록색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셀레그린과 파리스 그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소는 사약에 들어가거나 독살에 사용되었는데 왕들이 은수저를 쓰면은 음식에 이렇게 탁 담가놓고 떠보잖아요. 그러면은 독이 들어있으면 까맣게 변색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까맣게 변색되는 이유가 바로 비소 속에 들어있는 황이 은수저와 만나면 까맣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수저는 비소를 잡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던 거였어요. 그만큼 독살에 아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서양에서도 비소의 유해성이 입증되면서 영국에서는 약국법이 통과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 영국에서는 중세 이전부터 아주 평범하게 음식에 불순물을 섞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커피에 치커리나 벽돌, 염소똥 등을 넣거나 우유에 밀가루나 석회가루를 넣는 등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진 않지만 재료값을 아끼기 위해서 불순물을 넣곤 했어요. 그리고 1858년 영국 브래드포드에서도 사탕에 설탕 대신 석고가루를 섞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고가루를 빵에도 넣고 사탕에도 넣었는데 아무래도 밀가루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하얗고 더 많이 늘어나 보이고 형태도 굳어지기 때문에 비싼 밀가루나 설탕 대신 석고가루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문을 잘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탕에 석고가루 대신 비소를 넣게 됩니다. 결국 이 비소 사탕을 먹고 21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중독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는 자격을 갖춘 약사와 약제사 이외에는 독극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약국법이 통과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비소에는 몇 가지 별명이 붙게 되는데 바로 독의 왕, 상속가루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약이 무색, 무취, 무미였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했고 비소에 중독되어서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병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비소를 먹여서 독살한 뒤에 조금 더 일찍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과학기술로는 독살이 의심되어도 비소를 검출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되더라도 금방 풀려났습니다. 줄리아 토파나는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했던 거예요. 줄리아는 화장품에 비소를 섞어서 니콜라오 성인을 만나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화장품이었지만 포도주 한 잔에 6방울만 섞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고 화장품처럼 들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 고객은 남편의 유산을 빨리 상속받고 싶은 아내, 혹은 남편의 바람으로 고통받던 부인,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부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화장품을 토파나의 물이라는 뜻에서 아쿠아 토파나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이 화장품이 인기를 끌자 토파나는 딸을 포함해서 4명의 동료를 모아 사업을 확장했고 20년 동안 이러한 일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600여 명의 남편들이 독살당해 사망하게 됐던 거죠. 이 아쿠아 토파나는 무색, 무취, 무미의 파우더 혹은 오일로 아내가 얼굴에 발라서 자신에게 스킨십하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먹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성수통에 담아서 들고 다니다가 몰래 음식에 섞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소를 복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두 번째부터는 복통, 갈증,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세 번째부터는 탈수 증상이 나타나다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요. 바르는 건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당시에는 납이 실제로 화장품에 사용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정말로 일시적으로 피부가 하얘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소가 들어갔으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게 병들어 죽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남편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죽었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을 연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팔레르모에서 성공을 거둔 토파나는 로마와 이탈리아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꼬리가 길었는지 결국 잡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이 줄리아가 화장품을 파는 곳마다 갑자기 많은 남성들이 사망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조사관이 수사를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남편 수프에 화장품을 섞어서 독살하려던 아내가 중간에 마음을 바꿨고 수프를 먹지 말라고 남편을 막 말렸던 거예요. 먹지 마요, 이 수프 먹지 마요 하면서 탁 쳐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수상하게 여긴 거죠.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뭐 못 먹을 거라도 탔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추궁하다 보니 결국 아쿠아 토파나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녀는 이탈리아 당국에 쫓기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줄리아 토파나를 바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줄리아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여성들이 그녀를 숨겨주었고, 심지어 지역의 교회에서까지 줄리아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강제로 교회까지 쳐들어가서 줄리아를 체포했고, 그렇게 줄리아는 교황 당국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간 줄리아 토파나와 그녀의 딸 3명의 동료는 모두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600명 이상의 남자를 독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자백을 했고, 1659년 전부 처형당합니다. 토파나는 자백을 하면서 자신의 화장품을 샀던 사람들은 전부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사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를 직접 사용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독약을 사용한 여성들이 보통 귀족 여성이었기 때문에 지위가 높아서 수사가 쉽지 않았고, 너무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사해서 체포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줄리아 토파나는 사망했지만, 토파나가 만든 독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후 한동안 그만큼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약은 한동안 개발되지 못했고, 그 전설적인 명성으로 인해서 아쿠아 토파나는 독약의 대명사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줄리아 토파나가 사망한 이후 150년이 흐른 뒤에 모차르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며 나는 독살당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군가 나에게 아쿠아 토파나를 주고 내가 죽는 시간을 계산한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가 이유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고 있다 그러면 이거 아쿠아 토파나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거죠. 줄리아 토파나는 600명의 남성을 살해한 전무후무한 연쇄살인마인 동시에 당시 여성들에게는 학대받는 자신의 삶을 구원해준 구원자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줄리아 토파나는 희대의 살인마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성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나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